안녕하십니까. 예비역병장 채널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제 선친의 일제시대 징용과 6.25 전쟁 참전기를 기획하여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부모님 세대의 아픈 역사를 돌이켜보며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선친의 징용과 6.25 참전기 20일 6.25 참전기 13. 금성 돌출부 전투 세 번째 1953년 7월 13일 당시 제8사단은 6월 전투에서 수도고지와 지역능선을 빼앗긴 뒤 후퇴하여 금성돌출부 최선단 우측 지역을 맡아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방어라인 전면 중앙에 지역능선을 앞에 두고 남쪽 지역 능선과 산봉우리 등을 점거하고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 방어선 중앙에 690고지가 위치하고 있었고 그 북동쪽에는 지역능선이 있으며 동쪽에는 612고지, 남쪽에는 605고지, 585고지, 479고지 등 중간 높이의 능선이 이어지는 산악지대였습니다. 그리고 사단방어구역 서쪽에는 765고지가 있고 그곳을 넘으면 교암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뻗어 있었습니다. 이렇듯 제8사단은 능선과 산봉우리가 이어지는 산악지대의 진지를 편성했습니다. 서쪽 765고지를 중심으로 제10연대를, 동쪽 612고지를 중심으로는 제16연대를 배치하고 아버지가 배속된 제21연대는 예비대로 중앙 남쪽에 위치한 585고지와 479고지에 주둔시켰습니다. 제8사단 앞에는 중공군이 3개 사단 2만 5천여 명의 병력과 박격포 270문, 야포 116문으로 화력을 갖추고 호시탐탐 공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중공군은 병력이나 화력에서 아군보다 월등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전사 기록을 보면 이때 제8사단 병력 규모는 장교가 561명, 사병이 11,224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전투 경험이 없는 신병이 절반 가까운 40%나 되어 전투력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입대한 지 1년 반이 지난 고참 병사 중 한 명이었을 것이고 이때 아버지는 우리 나이로 30살이었습니다. 제8사단이 수도고지 지역능선에서 후퇴하여 이곳에 방어라인을 편성하는 과정은 또 다른 전투였습니다. 방어진지를 구축하는데 산병호와 탄약호 등 엄계참호와 그 참호들을 연결하는 교통호를 파서 진지를 구축하는 엄청난 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기록에는 이때 제8사단에서만 참호 3,136개와 교통호 24만 500m를 팠다고 합니다. 교통호 24만 m를 팠다면 사단 병력을 볼 때 1인당 20m 이상을 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엄청난 공사를 위해 병사들은 6월 15일 방어선에 투입된 이래 며칠 동안은 쉬지 않고 작업에 매달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흘렸을 아버지를 비롯한 전우들의 피와 땀방울이 얼마나 될런지 감히 상상조차도 힘들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때를 회고하시며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전투할 때는 전투하느라 잠을 못 자고 전투가 없는 날은 땅을 파서 참호를 만드느라 잠을 못 자고 어쩌다 잠을 자려고 하면 중공군들이 꽹과리와 나팔을 불어대서 잠을 못 잤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총을 쏘는 전투보다도 이 같은 작업과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적을 지키기 위해 경계 근무하며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들이 더 힘들게 하는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일주일 가까이 제대로 자지 못한 적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럴 때는 총소리 대포소리도 그저 자장가 소리로 들린다고 했습니다. 전선야곡이라는 가요의 노랫말 중에 들려오는 총소리를 자장가 삼는다는 말이 있는데 틀린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호와 교통호는 방어전에서 나를 지켜주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지는 튼튼하게 구축해야만 했습니다. 1953년 7월 13일 밤 10시
제8사단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1시간 늦게 중공군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제8사단이 위치한 금성 돌출부 중앙선단에 대한 이 같은 지연 공격은 중공군의 전략적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즉, 돌출부의 좌우 측면을 먼저 공격하여 퇴로를 차단한 뒤 돌출부에 주둔하고 있는 제6사단과 제8사단을 포위섬멸하겠다는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전방에 배치된 제8사단, 제10연대와 제16연대는 밀려드는 중공군에 맞서 분투하며 수많은 적군을 사살했으나 중공군은 아랑곳하지 않고 물밀듯이 밀려들었습니다. 또한 후방 좌우 측면의 수도사단과 제3사단이 무너지면서 예비대로 있는 제21연대 지점까지 중공군이 진출하는 등 퇴로가 차단당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자 송유찬 제8사단장은 다음 날인 7월 14일 낮에 제10연대와 제16연대를 철수시키기 시작했고 제21연대로 하여금 이들의 철수를 엄호하도록 하였습니다. 명령에 따라 제21연대가 중공군을 막아 교전하며 지연작전을 펼치면서 엄호한 가운데 제10연대와 제16연대는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중공군의 공격이 물밀듯 계속되는 과정에서 아군들은 제대로 편제를 갖추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제10연대와 제16연대는 금성천을 넘어 후퇴하였으나 중공군이 계속 출몰하고 계속된 전투로 사기가 떨어져서 제16연대의 경우 후퇴한 뒤 인원을 점검하니 집결한 연대 병력이 겨우 6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연대 병력이 3천여 명 정도라고 봤을 때 3분의 2 이상이 죽거나 부상당했거나 아니면 뿔뿔이 흩어져서 본대에 곧바로 합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때도 아버지가 소속된 제21연대는 예비대로 후방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었고 아버지는 건재하셨습니다. 1953년 7월 13일 밤에 감행된 중공군의 대대적인 공세에 밀려 금성돌출부는 완전히 적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후 전투에서도 끝내 금성천 이북 지역을 회복하지 못한 채 휴전이 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북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이날의 전투 결과로 인해 금성 돌출부 선단과 좌우 측면을 지키던 국군 수도사단, 제3사단, 제6사단, 제8사단은 후방으로 밀려나서 백암산을 중심으로 한 라인에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6.25 전쟁 참전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전투가 백암산 전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사 기록을 보면 아버지가 속한 제8사단은 직접적으로 백암산에서 싸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그 당시 참전한 병사들 사이에서는 이 지역을 통틀어서 백암산이라고 불렀을 것이고 따라서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백암산이 가까이 있었고 그 산줄기들이 이어진 능선과 고지에서 싸웠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도 백암산에서 싸웠다고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